서랍 속에서 꺼낸 8번째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무거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가족 안에서 착한 사위, 모범 시민이라는 탈을 쓰고 살아가는 이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 탈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미선 씨 올해 68세입니다. 평생 재봉사로 살아오며 손끝 하나하나에 삶의 정성을 담아왔던 분이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꿋꿋하게 홀로 살아가던 미선 씨에게 무릎 수술이라는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회복 기간 동안 딸 최수연 씨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수연 씨는 38세로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고, 사위인 도윤 씨는 41세로 인천의 한 대단지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회 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는 그야말로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사위였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주도하고 독거노인들에게 반찬 봉사를 하며 단지 리모델링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모습까지. 심지어 이런 선행들을 SNS에 올려 착한 사위 인플루언서로까지 활동하고 있었죠. 미선 씨가 딸네 집에 들어와 처음 본 것도 거실 한쪽을 가득 채운 기부 BOX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주민들이 기부해 주신 물건들이에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려고 모아두는 거예요. 도윤 씨의 설명은 언제나 완벽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향한 배려도 극진했죠. 어머니는 무릎 수술 후라 많이 불편하실 텐데 제가 모든 걸 도와드릴게요. 병원 서류며 금융 업무며 심지어 우편물까지도 모두 도윤 씨가 대신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재봉사로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늘귀에 실을 꿰듯 세밀한 관찰력을 가진 분이었죠. 처음에는 사위의 극진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한 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휴대폰으로 오는 문자 메시지들. 신규 카드 발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박미선 같은 내용들이었는데 미선 씨는 카드를 신청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제가 미리 카드를 만들어 드렸어요. 치료비가 만만치 않으니까요. 도윤 씨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 마음 한구석엔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자동이체 알림 메시지도 계속 왔습니다. 금액도 제법 컸고요. 병원비 선결제하느라 그래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미리 처리해 드린 거예요. 가장 이상했던 건 다락방이었습니다. 미선 씨가 집안 정리를 도와드리겠다며 다락방에 올라가려 할 때마다 도윤 씨는 유난히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위험해요. 비품들이 불안정하게 쌓여 있어서 다치실 수도 있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그리고는 다락방 문을 단단히 잠가버렸죠. 미선 씨는 평생 바느질을 해온 사람답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바늘통을 정리하다가 밑바닥에서 작은 열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태로 보아 다락방 열쇠 같았죠. 미선 씨는 도윤 씨와 딸이 외출한 틈을 타서 다락방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민들이 기부한다던 물건들 중 고가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한쪽에는 입주자 대표회 관련 장부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선 씨 이름으로 된 각종 서류들과 인감도장 사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거래 명세서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장부를 살펴보니 도윤 씨가 입주자 대표회 회장 자리를 이용해 각종 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고 있었고 그 돈들이 미선 씨 명의로 만든 계좌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기부한 고가 물품들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팔고 있었고요. 포스트잇 하나에는 임시보관 마이너스 어머님 금고라는 메모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무릎 수술 회복을 위해 딸네 집에 온 게 아니라 도윤 씨의 불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명예도용의 도구로 이용당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딸 수연 씨의 노트북에서도 어머니 도장 보관 주의라는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딸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미선 씨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배신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죠.
하지만 미선 씨는 평생 바늘과 실로 살아온 사람답게 치밀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차근차근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다락방의 모든 서류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장부, 자신 명의의 각종 계좌 개설 서류, 대출 신청서, 그리고 중고거래 사이트 판매 내역까지. 도윤 씨가 주민들과 나누는 통화도 몰래 녹음했습니다. 녹음펜을 구입해서 거실 곳곳에 두고 증거를 모았죠. 아파트 주민 카톡방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기부한 물건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는 주민들의 호소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이 잘 전달해 주실 거예요 라는 댓글로 무마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들이 도윤 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선 씨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회계사와도 연락을 취했습니다. 평소 아는 사이였는데 입주자 대표의 회계에 의문점이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죠. 그분도 예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단지 리모델링 업체 선정 과정에서도 투명성에 의문이 있었고 기부 물품 관리도 불분명했다고 하더군요. 경비실 반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택배차가 자주 오던데 중고거래 물건을 많이 파시나 봐요. 했더니 회장님 댁에서 물건이 많이 나간다며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작은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증거를 수집한 미선 씨는 마침내 행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침 도윤 씨가 아파트 재건축 설명회를 하면서 미선 씨의 칠순 잔치도 함께 열자고 제안했거든요. 어머니의 쾌유를 축하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 좋겠어요. 물론 이것도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계산된 제안이었겠지만 미선 씨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설명회 당일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주민들이 가득 찾아왔습니다. 도윤 씨는 평소처럼 완벽한 미소로 사회를 보며 재건축 관련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단지의 투명하고 깨끗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하던 바로 그때 LED 스크린에 뜻밖의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미선 씨가 미리 준비해둔 증거 자료들이었습니다. 먼저 주민들이 기부한 물건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스크린샷부터 시작해서 각종 업체로부터의 리베이트 입금 내역, 그리고 미선 씨 명의로 개설된 계좌들과 대출 서류까지. 모든 증거가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뭔가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웅성거림이 커졌죠. 저 브랜드 가방 제가 기부한 건데. 이 전자제품도 우리가 낸 거 아니에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둘씩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 씨는 당황한 표정으로 화면을 끄려고 했지만 미선 씨가 미리 기술적인 부분까지 준비해 두었거든요. 회계사 주민의 도움으로 프레젠테이션이 끝까지 재생되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녹음된 통화 내용까지 흘러나왔죠. 업체 관계자와 리베이트를 논의하는 도윤 씨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도윤 씨가 마이크를 잡고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민들은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아파트 단톡방에는 실시간으로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가 천천히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제 딸과 사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68세 노인의 목소리였지만 그 어떤 연설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바늘과 실로 살아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제 이름으로 이런 더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효도라는 명분으로 저를 이용했습니다. 제 도장을 몰래 찍어서 돈을 빌리고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더러운 돈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선량한 주민 여러분들의 선의까지 더럽혔습니다. 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주민들의 시선이 미선 씨에게 집중되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배운 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입니다. 바느질처럼 차근차근 한 땀씩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서 모든 걸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딸 수연 씨는 울먹이며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제야 미선 씨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수연아, 너도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야.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해. 그 후 일주일 만에 도윤 씨는 사문서 위조, 배임수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긴급회의를 열어 새로운 회장을 선출했고 도윤 씨가 유용한 기부 물품들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도 시작되었습니다. 미선 씨는 딸과 함께 새로운 집을 구해 이사를 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투룸이었죠. 수연 씨는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고 미선 씨는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아파트 사건을 계기로 미선 씨는 같은 단지에 사는 여성분들과 노란바늘 모임이라는 소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수선일을 하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진짜 봉사를 시작한 거죠. 도윤 씨가 했던 가짜 선행과는 달리 이들의 나눔은 진짜였습니다. 우리가 직접 손으로 수선한 옷들이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가는 걸 볼 때가 가장 보람이 있어요. 모임에 참여하는 한 회원의 말입니다. 미선 씨는 이제 68년 인생에서 가장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너무 교훈적이고 설교조가 되었네요. 50대 이상 여성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훈계가 아니라 생생한 이야기와 현실적인 공감이죠. 해당 부분을 다시 써드릴게요. 마이너스. 사건이 마무리된 후 미선 씨는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68년을 살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힘을 발견한 시간이기도 했다고요. 그동안 나는 너무 착하게만 살려고 했나 봐. 의심하는 걸 나쁜 거라고 생각했지. 딸 수연 씨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진짜 어른 대 어른으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예전엔 그냥 엄마니까 무조건 참아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노란바늘 모임에서 만난 다른 여성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한 분은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사업이 망해서 집을 잃을 뻔했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며느리가 육아용품 구매 명목으로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줬는데 나중에 보니 명품을 사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독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미선 씨는 자신만 당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일을 겪고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위안을 받았죠. 도윤 씨는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였지만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을 때 미선 씨에게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미선 씨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잖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까. 아파트 주민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일부는 미선 씨를 영웅 취급했지만 또 일부는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심하게 했다는 반응도 있었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중에는 집안 망신을 밖으로 끌고 나오다니라며 혀를 차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개의치 않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부끄러워해야 해? 요즘 미선 씨는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배우고 있습니다. 손녀가 가르쳐 줬는데 생각보다 재미있다고 하네요.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못 배울 이유는 없잖아. 68세에 스마트폰으로 증거를 수집했던 그 손으로 지금은 SNS를 하고 있는 거죠. 가끔 수연 씨가 물어봅니다. 엄마 후회하지 않아요? 미선 씨의 답은 항상 같습니다. 후회? 왜 해? 진실을 밝힌 걸 후회할 이유가 있나? 사실 미선 씨가 가장 뿌듯해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상황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도 몇 번 문의 전화가 왔다고 해요. 우리 아파트 입대의 회계도 한번 점검해 달라고 말이죠. 내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서 기분이 좋더라고. 미선 씨의 말입니다. 68년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했다고 하네요. 지금도 가끔 도윤 씨 생각이 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다고 해요. 그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야. 겉모습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걸 다 놓쳤으니까. 미선 씨의 하루는 바쁩니다. 오전에는 노란바늘 모임에서 수선 작업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게이트볼도 치고 저녁에는 손녀와 화상통화를 하며 하루를 마무리해요. 이렇게 바쁜 하루가 좋아. 생각할 시간이 없거든. 얼마 전 미선 씨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 중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온 거예요. 디지털 금융 사기 예방이라는 주제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처음엔 내가 뭘 안다고라며 망설였지만 결국 나서기로 했습니다. 강연장에는 40-6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미선 씨는 준비해간 원고는 접어두고 그냥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하는 제 자신이 나빠 보였어요. 가족을 믿지 못한다는 게 죄스러웠거든요. 강연이 끝난 후 한 분이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희 집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선 씨는 그분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날 이후로 미선 씨에게는 종종 상담 전화가 옵니다. 대부분 50-60대 여성분들이에요. 남편이 제 명의로 투자를 했는데 손해가 났어요. 아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계속 돈을 달라고 해요 같은 내용들이죠. 미선 씨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필요하면 전문 기관을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상담사도 아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들어주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더라고요. 미선 씨의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고 고마움을 표현한다고 해요. 노란바늘 모임도 점점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을 만들고 싶다며 노하우를 묻는 경우가 늘었어요. 미선 씨는 특별한 노하우는 없어요. 그냥 진심으로 하면 돼요라고 답합니다. 최근에는 지역 사회복지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의류수선 봉사 프로그램에 참여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이제 진짜 바빠질 것 같아요라며 미선 씨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은 바쁨이라고 하네요. 딸 수연 씨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일상 이야기를 나누죠. 예전처럼 끈끈하지는 않아도 이게 더 건강한 관계인 것 같아요라고 수연 씨가 말했습니다. 미선 씨도 동감한다고 해요. 서로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된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수연 씨가 새로운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이번에는 미선 씨도 조심스럽게 관찰해 봤다고 해요. 일단 다락방부터 보여달라고 했어요라며 농담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지하게 상대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괜찮은 사람 같다고 하네요. 어제는 옛날 직장 동료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이 미선이가 많이 달라졌네라고 말했어요. 예전보다 당당해진 것 같아라는 평가였죠. 미선 씨 자신도 그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68년 만에 진짜 나를 찾은 기분이에요. 지금 미선 씨의 하루는 풍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휴대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것이에요. 특히 금융 사기나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들을 꼼꼼히 읽어봅니다. 새로운 수법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알아둬야죠. 노란바늘 모임 회원들과는 매일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오늘 수선할 옷들 사진을 공유하고 어떤 방식으로 고칠지 의논하죠. 가끔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손자, 손녀 자랑이나 건강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까지.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좋아요. 진짜 친구를 만난 기분이에요.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도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68세 미선이의 바느질 이야기 같은 제목으로요. 요즘 할머니 유튜버들도 많잖아요. 나도 한번 해볼까 싶어서요. 손녀가 도와주겠다고 해서 진짜로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네요.
이 모든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미선 씨가 한 말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용감하다고 하는데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용기가 필요한 일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68세 미선 씨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입니다. 바늘과 실로 옷을 고치듯 자신의 인생도 한 땀 한 땀 새롭게 꿰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서랍 일기를 마감하며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미선 씨처럼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을 거예요. 나이 든다는 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더 현명해지고 더 당당해지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6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미선 씨가 그것을 증명해 보였으니까요.